네, 안녕하세요. 일동제약이 하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또 있나? 아무튼 요즘 시장은 사실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그 멘트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이럴 수가 있나? 이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이럴 수 있는 시장이죠. 자, 아무튼 지뢰밭이에요.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가진 주식이 악재가 없다? 그냥 주가가 하락한다? 그럼 그걸로 고마워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정말 웃긴 시장이죠. 자, 지금 연속적인 악재가 두 개나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개만 있어도 빡센데 고점에서 두 개나 발생했다는 건 거의 이제 사형 선고와 같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좀 보자고 하니까 저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 같이 공동 개발 써져 있죠. 공동 개발하는 어, 회사가 임상 실험 가운데 좋지 않은 판정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자세히 또 기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다른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산부에게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판매 승인을 할 수 있다. 나름대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도 주식 시장에서는요. 특히나 고점대에서는 밑에서부터 사들인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투심이라는 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손해볼 필요가 없으니까 고점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이 쌓여있는 돈들 있잖아요. 이 돈들 중에 매수 포지션을 잡고 지금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제약주 같은 경우 대박주가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돈들이 지금 이제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심이 바뀌어서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투심 자체는요 당연히 매도 포지션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한가를 다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무엇이냐면요. 이제 일단은 방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과 취지는 기사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주장을 한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닫힌 결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악재가 뭐냐면 이제 그냥 실패입니다. 실패, 철회 이런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악재예요. 사실은요. 네, 좋게 말해서 철회라고 하는데 주주들이 원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을 좀 돌려서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조차도 그렇게 좀 주주들 입장 생각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일 큰 악재가 실패예요. 네, 실패가 아니고 이제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산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투여 후에 효과를 입증하게 되면 주가가 기가 막히게 반등을 한다라기보다 사실은 방어가 됩니다. 주가 방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실패하게 되면 하한가 닫힌 다음에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 기대치로 코로나 치료제 기대치로 오른 건데 완전 실패했다? 그러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한가를 가고 반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기사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이것만 제외되고 또 다른 기사가 후속 기사가 터진다라고 하면 이제 내려가기보다는 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기보다는 보합권을 유지합니다.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조금 반등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기도 해요. 제약 바이오주를 제가 많이 봐왔잖아요. 바이오주의 특성은요. 정말 다 똑같아요. 그냥 고점 어느 정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악재가 터집니다. 미리 악재를 좀 터트려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오르면요. 이게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문제나 어떤 혐의가 있나 하면서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체적으로 주가를 미리 던지고 어떤 악재를 띄우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하한가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래량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급락이 나오면요.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급락이 나오면 사람들이 매수를 해요. 무지성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죠. 이 분노의 물타기 그런 식으로 그냥 매수를 해요. 그래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한가를 갔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거래 대금이 빵빵 계속 터지면서 그렇죠. 계속 누가 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 대금이 얼마나 붙었어요? 7천억 발생을 했다는 거죠. 하한가였고 이제 내일 또 개파락하면 거래 대금이 또 많이 터질 겁니다. 예약돼 있어요. 이미 거래금 터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린 상태에서 급하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을 유발해서 나오는 전략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미 고점대에서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데미지가 사실은 커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고점에서 터진 악재 물고 다시 오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바이오주의 결말이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유가 또 있는데 오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거래 대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조 단위로 터졌거든요. 사실. 돈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 겁니다. 시장에 있는 돈들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돈들이 이 일동제약에 몰린 거예요. 그럼 일동제약에 몰린 돈들이 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조 단위의 금액들이 많이 터졌는데 이 금액들이 터졌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다시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뚫고 가야 돼요. 쉽지 않겠죠. 저 돈을 뚫으면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조 단위의 순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순매수. 일시적인 매수도 아니에요. 순매수로 해서 1차 VI 통과하고 2차 VI 통과해주는 세력의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얼마나요? 1조 이상이 들어와 줘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악재가 터졌는데 그걸 뚫고 저만한 돈의 규모가 다시 뚫고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런 악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기사나 이런 내용으로 최대한 방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좀 진정시키는 거죠. 방어를 해준 다음에 시간을 옆으로 보내요. 시간을 옆으로 보내면 이제 호가 움직임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적은 돈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고 손해보는 사람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터진 돈들이 꽤 많아요. 1조가 훨씬 넘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돈들의 규모를 다 뚫고 올려주려면 결과적으로도 시간을 아무리 끌어도 결국 이만큼의 거래 대금은 터져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판단은요.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는 게 일단은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그 바이오주들 상승 그리고 요즘 급등주들의 특징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정고점도 많이 가거든요. 하락하고 나서. 근데 요즘 급등주들의 특징은 그냥 쭉 박아버려요. 밑으로.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박셀바이오도 그랬었고요. 에디슨 EV도 그랬었고 신풍제약이 그나마 그래도 좀 정고점까지 가졌죠. 매너 있게. 그러니까 이것처럼 좀 마냥 버티다가 이것도 급락이 크잖아요. 마냥 버티다가 이렇게 반등이 마냥 안 나오게 또 흘러내려 버리면 이제 반토막까지도 갈 수 있고 또는 뭐 최악으로는 뭐 마이너스 막 70% 이렇게도 막 갈 수 있는 게 바이오 급등주입니다. 바이오 급등주는 항상 무서워요. 그래서 바이오 급등주는 이 재료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매출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재료와 임상 실험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그거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면 이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주주들 입장에서 최악의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올라오는 걸 보고 팔 거냐 아니면 그냥 다 털어 던질 거냐라는 판단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소한 매물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어디까지 좀 버틸 수가 있을 것인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흘러내린 구간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좀 빡세게 떨어지고 사람들의 돈들이 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래를 먼저 쫓아가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니까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다 흘러내렸으니까 여기 또 거래 터졌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 거래 터진 구간들이 좀 무서운 구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들은 올라오게 되면 여기 일단은 48,230원. 예, 이거 500원 단위니까 48,500원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냥. 48,500원 정도가 꽤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많이 물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한가 풀릴 때도 이거 일부러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한가 풀면은 또 풀리면서 급등이 이렇게 가거든요. 하한가 풀리면 핫다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풀리면 급등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반등 나왔죠. 하한가 갈 뻔 했다가 반등 나왔어요.
여기서도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8,500원 밑으로요. 와, 매물이 진짜 많네요. 여기 자세히 보니까 거래대금도 여기서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매물이 많아요. 이쪽 구간에.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를 뚫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여기를 뚫기가 진짜 힘들 거고 여기를 이제 뚫는다 해도 오른다 해도 이제 48,500원 구간, 이 구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이제 좀 버티면서 만약에 나중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48,500원이었죠? 여기 딱 적어놔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이제 지지선이 되기도 하네요. 45,800원.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라인이고, 그리고 진짜로 여기 위에 가긴 진짜 힘들어요. 여기 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58,000원 정도? 보통 여기 이게 왜 힘드냐면 또 어디서 사람들이 또 많이 사냐면 지금 개파락했죠. 개파락하고 시초가 단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낙폭 가대주 잡으려고. 근데 여기서 170억 터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파락한 거 노려서 낙폭주 잡으려고 여기서 엄청나게 산 거예요. 이거 다 물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를 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 그래서 여기를 만약 뚫으면 이제 여기 좀 더 위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거의 막힐 거예요. 거의 저기서는 무조건 막힐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고 하면 정말 운 좋아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여기서 풀 매도 해야 됩니다. 100% 매도. 저라면 그렇게 해요, 무조건. 저기까지만 올라와줘도 사실 고마운 거죠. 엄청 고마운 건데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밑에 48,500원 저기도 엄청 빡세거든요. 저기를 뚫어야 이제 저 위로 좀 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48,500원까지만 와줘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네요. 일단 기사가 방어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덜하지 않을까.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덜하면서 45,800원까지는 좀 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지금 봤을 때요. 제가 또 보는 차트에 어떤 관점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나 동시에 이제 하한가이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반등 오진 않아요. 또 하한가라는 건요, 투심 자체가 꺾인 겁니다. 그래서 공포 투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또 하락을 볼 수가 있는가? 일단 개파락 시작하면요. 그래서 만약에 개파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4만 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꽤 긴 구간인데, 꽤 멀리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4만 원까지 떨구면 거의 10% 마이너스 11%거든요. 근데 지금 악재와 이 일동제약의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마이너스 10% 정도의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7, 8% 정도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건 무슨 원리냐면 최근에 쌍방울 있잖아요. 쌍방울 이 주식들 보시면 그냥 툭툭 치고 움직이는데 오늘 어디까지 빠졌냐? 마이너스 8% 빠졌어요. 전날 마이너스 19% 빠졌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주들은 조금만 악재받고 툭툭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지금 15%입니다. 반나절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3%고 급등주의 특징이에요. 얘는 특별히 더 변동성이 강했죠. 이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거의 하한가 상태가 된 거죠. 이게 급등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도 좀 밑으로 더 사실은 열어봐야 돼요. 하한가는 거의 다음날 거의 많은 경우의 수에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을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하락 때 저는 좀 일시적으로 멈출 것 같아요. 이 라인에서 좀 스탑을 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등을 가면 이제 요런 자리까지 요런 자리 이런 구간들이 또 강한 저항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되신 거 좀 정신 차리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손실을 볼 때요, 급락이 나올 때 이게 감정 대응을 하게 되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물 탄다고 해서 막 미수 몰빵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그냥 10만 원 잃을 거 30만 원, 50만 원 잃게 됩니다. 그렇게 손실을 감정으로 대응하면요. 그래서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